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청와대, 여당, 여권 이 문제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 하시려고 그러네.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게 이제 개각설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개각이라는 게 권력의 일부 변동을 이제 의미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5명 내지 6명 규모의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설입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이게 정기국회하고 맞물려 있어서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요. 지금 어떻게 개각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상황으로만 보면 예. 개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아, 부처별로 문제가 많은 곳도 뭐 여러 군데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내려가고 하락세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한번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런 상황으로 보면 개각은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개각의 시점이 예.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다. 예,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하나는 집권 2년 차에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경험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지지도는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빠르다. 너무 가파라요. 이건 아주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50% 초반대까지 내려왔던데 이런 속도로 내려가면 아마 얼마 안가 40%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국정 수행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내려가는 추세가 가속도가 붙기 전에 예. 개각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그거보다 더 제가 타이밍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기국회가 그렇죠.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 정기국회라는 것은 이제 국정감사하고 이제 새해 예산안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1년 이상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부처별로 장관들이 상당수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될 사람을 바꾸는 예. 거잖아요.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선. 예. 그리고 따져 물어볼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새로운 장관이 국정감사하고 국정감사는 자기가 이끌어오는 게 아닌 걸 감사를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새해 예산도 자기가 짠 예산이 아닙니다. 음. 이걸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심사에 임하려면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해보니까 하여간 기본적으로 장관이 새로 부서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최소한 한 달이 걸려요. 예. 예. 물론 그 부처 차관이 성전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개각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입법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새로운 장관이 제대로 음. 예, 국정감사나 새 예산안 심사 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예. 점에서도 타이밍은 아주 잘못 잡았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각이 필요한 상황인 건 사실이나 그건 맞습니다. 네. 입법부에 대한 예의 문제, 그다음에 그 지지율의 하락세가 좀 가속화되기 이전에 네. 사실은 좀 진지게 네. 좀 됐어야 네, 됐다. 그래서 이런. 국면 전환이라는 문자가 그렇죠. 있어요. 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국면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청와대 참모들이 잘 따져서 예, 그 놓치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그 국면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라서 예, 개각이라는 게 정치 행위거든요. 상당히 왜냐하면 중요하죠. 제 경험으로 보면 국민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인사예요. 예. 정책보다도. 아무래도. 예. 사람 한 사람 잘 쓰고 못 쓰냐에 따라서 민심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 번 봤거든요. 예. 제가 그때마다 놀랐어요. 예. 아, 이렇게까지 예민하냐 인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면 전환에는. 그렇게 본다면 타이밍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혹시 만약에 당겼었다면 언제쯤이 더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60% 그 시점. 예, 또는 내려온 것도 빠른 속도로 내려왔잖아요. 저는 예. 거기서 끊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예. 네. 자, 이게 정기국회 돌입하게 되면 아까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뭐 일정도 많고 네. 사실은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한 뭔가 그 방어도 해야 되고 이제 책임도 네. 물어야 되고 그런 물어야 거죠. 되는 건데 네. 분명히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개각이 일어나면 그게 상당히 꼬이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떤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뭐 특별히 예상 가능한 거야. 뭐 새로운 장관들이 힘들겠죠. 예, 힘들지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예. 따지는 사람도 기분이
예? 왜냐하면 책임을 진 사람 나갔으니까 예. 새로운 장관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물론 그 부처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책임자는 장관이잖아요. 예. 국무위원이고 예. 예. 그 사람 나가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근데 얼마 뭐 통계청장은 이미 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시점도 좀 썩 좋진 않았던 게 저는 그것도 예. 정말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이게 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아니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거 통계에 표본에 오류가 있다는 건 합리적인 설명이 돼요. 예, 그렇죠. 예. 얼마나 큰 잘못이냐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러면 그 오류를 그 청장 스스로 좀 바로잡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바꾸는데 또 후임자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 통계청장을 바꿨다는 인사 발표가 뉴스에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부터도 이제 뭐 통계 조작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딱 이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수 있죠. 영락없이 그다음 모든 언론이 통계 조작하겠다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 선입견은 이미 통계 조작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박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의 심리를 잡아야 돼요. 예. 경제도 심리다. 그런 말을 여러 번 저도 홍보했을 때 한 일이 있는데 예. 저는 홍보부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랬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좀 늦게 바꾼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예. 그 타이밍에 바꾸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조작하냐라는 의심부터 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통계라는 게 정책의 성과를 증명해 주는 거라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예. 우스갯소리 뭐 통계는 권력이다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저는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체 사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개별적인 판단도 가능하고 뭐 인사권을 쓰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하필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시점을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했느냐. 불필요한 오해를 사요? 그것도 예. 아주 중대한 오해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예, 물론 저는 듣기로는 뭐 일설에는 이미 한 번에 뭐 실수가 내부에서 있었고 그래서 뭐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설도 있던데. 내부 실수는 국민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정말 졸렬한 방법이에요. 예. 자,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개각이 늦어진 게 뭐 이유가 없진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했었는데 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 경제 정책 관련에 대한 강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으로도 이거를 서둘러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냐라는 그런 추측도 있는데 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그럼 뭐 경제부총리랑 다 바꾸는 모양이죠? 예. 바꿀 것 같지 않던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꿔요?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예. 간판 성장이고 예. 기존은 옳다고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안 바꾸는 거죠. 그러면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예. 책임 물을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바꿔요? 예. 그런데 뭘 그렇게 구차한 변명이 있어요? 네? 그냥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중요도가 있는 거죠. 예.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 예. 참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 하려고 했으면 먼저 했거나 어차피 뭐, 안 그렇죠. 바꿀 거. 예. 예. 지금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도 이것도 국민 심리를 놓쳤어요. 정부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 국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다. 딱 각인돼 있어요. 바꾸는 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소득이 낮아서 어려운 계층, 그죠? 예. 사는 걸 좀 낮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거잖아요. 예. 그거 좋은 일이죠. 방향은 옳은 거잖아요. 예. 근데 말하자면 정책 수단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이제 망가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이거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거다. 기다려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믿고 따를까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죠. 예, 그렇죠. 이거는 구조를 바꾸는 처음부터. 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 고통이 따른다. 그걸 정부가 가난한 재정을 풀어서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픔을 같이 겪어야 경제를 바꿔서 정말 좋아진다. 라고 하는 말 처음부터 하고 구조개혁을 들어갔어야죠. 처음에 그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망가져가지고 국민이 뭐라고 비난하니까 이게 원래 패러다임 바꾸는 거라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 게 왜 좋은 정책을 펴면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이 좋은 정책이라고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정책 수단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예.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방향이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예. 거기
정책 의지를 뭐 밝히는 건 뭐 필요한 문제라고 보지만 이게 뭐 전 국민이 전체가 다 반대한다거나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상당히 좀 이렇게 훼손을 입거나 상처를 입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상처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그 경제도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국민이 이미 불신해 버리면 그다음에 그거 바꾼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자, 이제 또 그 여러 정당들이 주요 정당들의 대표가 바뀌었고 특히나 이제 강한 여당을 외친 이해찬 의원이 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당정청 관계도 좀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선언한 만큼 야당과의 협치 구조도 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단 이 당청 관계가 바뀌리라고 보십니까? 바뀌리라고 보죠. 바뀌어야 하고. 예. 지금까지 당청 관계는 정말 잘못된 거였었거든요. 대통령 위에서도 잘못된 거였던 거죠. 예. 근데 이해찬 신임 대표는 말하자면 이론과 이 실제를 다 겸한 사람이에요. 예. 칠선 의원이니까 정치도 노련한 사람이고 예. 내각에서도 장관과 총리를 지냈잖아요. 원래 정책통입니다. 그렇죠. 당에 있을 때도 뛰어난 정책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를 다 경험을 했고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이자 행정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당도 지난 1년 남짓 집권 여당에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청와대의 통치 수단에 불과했어요. 스스로 그걸 자처했고,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뭐 출장소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까지 받았던 거잖아요. 예. 그건 여당의 구실을 전혀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힘을 주었든 안 줬든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그런 노력조차 안 했기 때문에 여당 구실을 거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당이 활성화돼서 재구실을 할 수 있어야 대통령도 제대로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뜻이 있어도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지금 바로 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걸 만들려면 여당이 힘이 있어야 되죠.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힘을 다 빼고 스스로 힘을 가질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수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계획을 뒷받침합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냥 지금부터라도 마침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이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집권당 위상이 달라져야 되고 영향력이 커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국정의 중심은 여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대통령이 이제 소통이 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하고 맨날 직접 소통을 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하고 소통을 누가 하느냐?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이. 당 조직을 통해서 대통령 국정 철학이나 정부 정책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서 지지를 얻고 그 과정에서 민심을 들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 쌍방통행이잖아요. 이걸 여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소통을 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소통 통로가 여당이에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이걸 막아버려 스스로. 힘을 빼버리니까요. 이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 당선됐으니 대통령도 이제 믿고 탁 맡겨서 상당 부분 역할을 여당이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야당도 바뀝니다. 그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대의제도인데 그렇죠. 제도가 망가져가도 작동을 안 하니까 국가가 무슨 수로 효율적으로 통치가 될 수 있습니까? 통치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벌써 여러 해가 됐어요. 극한 대결하는 바람에. 그러면 국가 역량이라는 게 계속 떨어져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점점 국가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전환기를 처해서. 근데 국가 역량이 현재 저하된다. 이거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해찬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된 걸 계기로 여당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활성화돼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대통령께도 크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당 정치가 아직은 좀 뿌리가 좀 약해서 실제로 그럼요. 청와대에 너무 많은 게 좀 집중되는 그러니까 있죠. 모든 게 다 예. 청와대로 집중이 되니까 청와대 조직만 비대해지고 예. 그렇다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의욕은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의욕만 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음. 국가를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잡한 국가입니까? 예. 예. 그 복잡성을 좀 당이 좀 이렇게 뭔가 예, 책임져 그러니까 주고 이해찬 좀 경험이 많은 정치 행정 쪽에 경험이 많은 당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예, 대통령께도 직언도 하고 자문도 해서 예, 좀 제대로 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아마 여러 가지가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협치 문제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해찬 대표 자체도 협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당이 협치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예. 지금처럼 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협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예.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에 원리에. 충실하면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협치를 하는 중심이 국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국회가 해줘야죠. 국민의 대표가 거기 수백 명이 모여서 예.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의사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 과정이고 그 협치고 그게 국민 통합이잖아요. 대의제 자체가 사실 협치죠. 그러니까 교수이시잖아요.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학자들이 그러죠. 예. 협치도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도 과정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